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무궁무진한 전기를 생산함으로 해서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게 뒤처졌던 경제를 북한에 훨씬 앞서는 경제로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에 비해 40배 이상으로 큽니다. 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이 실현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 밤중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한반도를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은 온통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데 북한은 온통 암흑 세상입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 없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원자력 발전소는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 주먹만한 우라늄 연료 1kg이라면 무려 석탄 3,000톤 이상의 3,000톤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우라늄 연료 1kg은 석유 9,000드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원자력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왜 없애야 되겠습니까?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기후 악화로 인한 지구 대멸종입니다. 과학자들은 2050년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사막화됨으로 해서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와 세월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가 대한민국에서 44년 동안 가동되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의 산업재해 사망자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태양광 풍력발전소 역시 그 건설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44년 동안 단 한 사람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없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얘기할 적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폭발 장면은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이 아니었고 수소가스가 폭발한 사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많은 이재민이 생겼을 때 이 이재민들은 부근에 있던 온화가와 원자력 발전소로 대피했습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로 대피했을까요? 원자력 발전소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가 발명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는 3건의 커다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979년 미국 드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원자로 로심이 용융되는 커다란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고였죠. 그러나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사고난 원자력 발전소에서 외부로 누출된 방사선도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안전하게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가 더욱 개량되어서 대한민국에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1986년 옛날 소련 체르노빌에서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죠.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었고 핵무기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그 핵무기 생산 공장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엔에서 합동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43명이 사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을까, 수만 명이 죽었을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로 숨진 사람은 옛날 소련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사고로 43명이 죽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면 쓰나미로 일본의 집들이 많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으니 대한민국의 주택이나 대한민국의 아파트도 모두 철거해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엉터리 논리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오락영화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원자력 발전소가 매우 위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태평양 어느 미개한 종족들은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꿈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야, 내가 어제 꿈에 너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나한테 돈을 도로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개인이죠. 그러면 영화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조선의 특등머저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사선은 우주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방사선이 지금 방출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스스로 내부 피폭이 일어나고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바나나 한 송이를 먹어도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입니다. 방사선은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왜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가 끓는 물 때문에 다치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물에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됩니까? 따뜻한 물에 우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나친 방사선은 위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약한 방사선은 오히려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고 있는 최재성이라고 하는 양반이 일본 도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선 지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쿄에 가서는 안 된다, 도쿄 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은
지구 어디에서나 발견된다고 했죠. 도쿄에서 측정되는 환경 방사선 수치는 서울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환경 방사선이 도쿄의 3배인 것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측정한 환경 방사선은 서울 강남에서 측정한 환경 방사선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측정한 환경 방사선은 서울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탈원전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화를 보니까 정말 위험하더라. 이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되겠다 한 것이 문재인의 말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태양광으로 제2의 삼성전자를 만들겠다, 청년 실업을 구제하겠다, 청년 취업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태양광 풍력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정부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위해서 이미 20조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의 가능성 보완을 위해서 가스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 가스 발전을 위해서 가스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그대로 두었다라면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뿌려지는 동안에 우리나라 곳곳에 각계각층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독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독일이 바보라서 탈원전 하느냐? 우리도 독일처럼 탈원전 하자. 독일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같습니까? 독일의 바로 옆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대 원자력 산업 국가입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무궁무진한 전기를 독일과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독일 자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다 하더라도 이웃 프랑스에서 얼마든지 원자력 전기를 끌어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땅만 긁어내면 갈탄이 무진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화력발전소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죠. 또한 북해에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었다 그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적으로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풍력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독일은 탈원전한 이후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3배나 인상되었습니다. 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전압이 높았다 낮았다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는 별로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생산 공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기계가 잘 돌아가는데 전기가 끊어졌다. 순식간에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주일 전쯤에 미국 텍사스에 엄청난 강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덕택에 태양광 풍력 발전기가 모두 멈췄어요. 쓸 수 있는 전기는 원자력 전기와 석탄 전기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기를 쓰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정집에 한 달에 500만원, 1800만원 전기요금 보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서 충분히 가동해서 전기를 꾸준히 공급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을 생매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 에너지성에서 세계 유일하게 인정받은 원자력 기술입니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이 살 길이다. 만국의 탈원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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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나도